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찾기가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여기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오셔서 교육받는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 끝나고 나면은 장학금 전달, 여러분들이 낸 소정의 감사함으로 전액 장학금 전달식도 오늘 식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교육, 김원덕 선생님 강의를 참 잘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괜찮으세요? 네. 식사는 다들 하고 오셨어요? 네. 좀 시간이 그래도 좀 그죠? 애매해서 밥 먹고 오기는 괜찮을거든요. 밥 못 먹고 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좀 여기 앉아 있어봐서 잘 알아요. 우선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마산대 출신이고요. 02학번입니다. 올해 임상에 올해로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근골격계 병원에도 있었고 신경계 병원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치료는 조금 접었고 어르신들 건강관리 쪽 하고 이제 사람들 모아서 어르신들 모아서 운동 프로그램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제일 처음 했던 강의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때도 숄더로 제일 처음 했었어요. 오늘 또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보고 제가 또 나름대로 지인들하고 학회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조금 돈을 좀 많이 받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좀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자신 없으면은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막히더라고요.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해보려고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까지 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하시면 여기 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제 오늘 강의할 주제는 어깨입니다. 어깨. 아마 좀 수강생들이 되게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저를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어깨라서 아마 많이 신청하셨을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죠. 네. 많이 들리고. 소리가. 이거 안 나네. 그냥 육상으로 할게요. 네. 들리죠 뒤에? 저도 여기 끼니까 불편하네. 이제 어깨 아픈 사람 있어요? 어깨 아픈 사람 없어요? 어깨 어떻게 아프십니까? 잘 안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찝히는 느낌 있으세요? 조금요. 오늘 한번 본인 어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고 여기서 이제 옆에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치료받고 가시면 돼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뉴얼적으로 교육 많이 들으시잖아요. 칼텐본도 있을 것이고 메이틀랜드, 뭐 MPT 이런 쪽에서 매뉴얼 교육 많이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죠? 대답을 좀 해주면 제가 참 기분이 좋은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도 제가 조금 할 겁니다. 근데 좀 너무 좀 공격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제 매뉴얼을 좀 이렇게 굉장히 깊이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좀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아니, 예. 그런데 예. 안 들어가셔서 아직 예. 안 오시고 해서 예. 우리 김남소의 회장님께서 잠깐 이제 예. 오셨는데 차가 조금 유정하게 약간 늦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조금 전하시고 다시 좀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진지수 왔네.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많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방 물리치료하고 바우처, 재활 바우처는
이미 하기로 복지부 고시가 되어 있고요. 가정방 물리치료도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까지 가는 단계인데 이제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지만 장애인 부모회, 경남의 장애인 부모회 회장이 경북 장애인 부모회 회장이신데 경남 장애인 부모회 회원이 3만 명이더라고요. 우리 경남도회가 2,700 중에 1,700명 교육을 들으시는데 그 3만 명에 그게 상근하면 직원이 25명이더라고요. 서울의 장애인 부모회 협회에는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근. 이번에 지난 목요일날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발달 관련 기사를 보셨겠지만 그만큼 장애인 부모회는 힘이 나름대로 힘이 좀 크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이미 발달 바우처나 아니면 가정방 물치료는 이제 현실화가 곧 될 거고요. 의협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거를 다시 언론 플레이를 할지는 보건복지부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기재부하고 청와대에서는 올해 초부터 저희 협회랑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물치료사의 개업권을 이미 허락을 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자원 정책과 의협에서 계속 반대 때문에 복지부가 쉽게 허락을 못하고 있고요. 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산하 한방정책과라고 한의사협회가 움직이고 있는 한방정책과에서도 물치료 처방 인정이 이렇게 빨리 개업을 해라.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의료자원 정책과에서 계속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치료사 개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누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준비된 자에게는 분명히 조만간에 여러분 이름을 내건 운동과학자 센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OPT 운동센터, 셀링 운동센터라고 간접적으로 오픈하고 계시지만 조만간에 여러분 이름을 내건 물치료센터. 사실 재활닥터들이 미국처럼 미국은 요양병원밖에 개설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재활닥터들이 할 게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물치료 없으면 재활닥터들이 진짜로 먹고 살 게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협 안에서도 사실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는 개업을 이미 허락했거든요. 문제는 재활학과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못 먹고 사니까 하여튼 의협 내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우리 협회하고 소통이 되는 협회가 있는 반면 재활의학회하고는 아직 이런 식으로 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의협에서 재활의학회 협회에서 지금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공부들 계속 하신다라면 분명히 우리 강사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내건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경남에 지금 이제 수십 군데가 센터 오픈하신 분들이 있지만 자기 이름 내건 분들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내건 물치료센터, 물치료실 또는 뭐 운동센터 여러분 이름을 내건 그런 날 오길 바라고 제가 온다고 좀 늦었는데 누구한테 저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추가로 저희들이 또 오늘 좋은 일 하시는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사진? 예, 사진 좀.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상권 비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 물리치료사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지컬 세라피스트가 뭐의 전문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약을 쓰거나 수술하는 사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운동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고강도 트레이닝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몸도 안 좋잖아요. 몸도 되게 좋은데 무브먼트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하도 많이 매체들이 많아서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무브먼트가 뭐냐?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움직임이죠. 움직임.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안 아프고 움직여야 된다. 안 아프고 움직이려면 우리가 배운 키네지올로지에서 배운 메커니즘에 맞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어깨 파트니까 이 사람의 어깨가 그렇게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분석해보고 잘 안 움직이면 뭐 때문에 그렇는지 어떤 근육의 문제인지 한번 근길이 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서 문제가 나왔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갈 시각 관계상 근데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아마 좀 어깨 쪽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시지 않을까. 네, 그게 다는 아니죠. 이게 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밑그림을 좀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제가 이제 움직임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하고요. 그래도 조금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머슬 액션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조금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고요. 우리 학생들도 오셨죠? 네. 학생들이세요? 예. 근육 다 외웠어요 이제. 제가 따로 부탁드렸는데 어깨 쪽 한번 외우고 오시라고. 그냥 오셨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요즘에 말이 많아요. 자세가 통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높은데 여기가 아프다 그러는데 진짜 이 사람 어깨 떨어져서 아픈 거냐? 연구해보니까 아니다. 어떤 연구는 맞다.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MIS 들어보셨죠? 무브먼트 임페어먼트 신드롬. 그거 만든 사람 이름이 샬만이에요. 샬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적의 정렬에서 최상의 움직임이 나온다. 네, 정렬이 최적이 아니면 최상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자체가 의미는 없더라도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평가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들겠네 라고 보고 팔 들어보세요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바로 움직임 검사를 하면 모든 방향의 움직임 검사를 다 해봐야 돼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치료시간 30분인데 평가한다고 20분 보내면 원무과에서 욕하고 가죠.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이러면서 팔 들어봐라 하더만 한 번 만지주고 안 해주더라 이렇게 나오죠. 되게 웃으면 쓰시는 재밌는 얘기였는데 네. 좀 긴장을 좀 제가 긴장하고 있나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잘못된 임페어드 얼라이먼트 손상된 정렬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일단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 리뷰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존에 알던 거랑 제가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을 섞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움직임 분석하는 거 근육에 대한 검사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생각보다 해보니까 좀 4시간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략할 건 기존의 자리에 생략하고 좀 넣을 건 넣고 이랬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이론보다 실습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인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바이셉스가 수축을 하면 포함이 이렇게 딸려오죠.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을 해서 뼈가 움직이는 거. 그걸 우리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의 단위다 해가지고 뼈대하고 근육 이거 합쳐서 근골격계라 그러죠. 근골격계를 영어로 베이스, 한국말로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요소. 그 다음 뼈는 근육이 없으면 못 움직이고 근육도 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나요? 근육이 지 혼자 움직이면 여기 다친 사람이죠. 네. 지 혼자 막 움직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신경계가 고장난 사람이죠. 맞죠? 네. 그래서 신경계를 우리가 조절자 요소. 근육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 신경계에서 명령이 내려와야 되니까 조절자 요소 영어로 모듈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이스하고 모듈레이터는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하는 학문인데 여기서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이오메카닉스 생체 역학이죠. 역학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골격계 신경계 안 나누고 뉴로머스큘라 스켈레탈 해가지고 신경근골격계라고 얘기를 하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다 같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요즘에 최근에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생소하죠. 카디오풀모나리 메타볼릭 이런 거는 우리 심혈관계, 물론 심혈관계 물리치료도 해외에서는 하긴 하지만 이 기저질환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의 구성요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들어가 있대요. 신경근골격계가 아무리 지가 날고 뛰어도 밥을 못 먹으면 일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한 이틀 굶으면 힘을 못 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 공급을 해주고 물질을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여기가 고장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풀모나리 쪽에 COPD 환자들, 근골격계 쪽에 통증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사 쪽에는 대표적으로 당뇨병.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들 많이 보시죠? 네. 치료 잘 됩니까? 네. 차트 보시죠? 근골격계 병원에 계신 분, 다 신경계 계세요? 근골격계 병원에 안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어쨌든 차트 보셔야 돼요. 의사가 적어놓은 거 아무리 개발세발 적어놓고 똑같은 거 적어놨어도. 예. 그 DM이라 적혀있잖아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해보면 정말 잘 안 돼요. 저는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대사계통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근육을 아무리 억지로 펌핑을 시켜주고 순환을 촉진을 해도 이 사람이 대사 자체가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치료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계통이 대사심혈관, 호흡계통이 어떤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죠.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신경근골격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근육이 수축해서 뼈가 움직이고 신경의 명령을 전달해서 근육이 수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관절이 제자리에서 이탈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겨서 관절의 문제로 제한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뼈를 치료를 하죠. 그런 치료들 하자면 모빌리제이션을 하고 필요하면 스러스트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좋은 치료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요 신경계적인 모터 컨트롤이나 모터 러닝 관점에서 이 사람의 움직임 패턴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관절은 다시 고장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물리치료의 꽃은 운동치료다 해가지고 세라피틱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 거 찾아본 자료를 보면 특히 미국 쪽 이런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운동치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강력한 무기다. 왜냐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수치료 다 하잖아요. 근데 운동 좀 많이 시키려면 짜증내고 이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패시브적인 것보다는 액티브적인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이론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액티브로 하려면 내가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놀아야 되죠. 인체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머슬밖에 없어요. 머슬. 후종인데 힘 줘보세요. 할 수 있어요? 후종인데 힘 줘보세요. 못하죠. 디스크 팽창시켜보세요. 막 이렇게 수축시키고 할 수 있으면 우리 디스크 안 걸리겠죠?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머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패시브적인 치료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패시브도 필요해요. 하지만 패시브보다는 액티브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액티브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액티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거는 다 까먹고 또 뒤에 결론만 기억나잖아요, 집에 가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미국 물리치료 협회 APTA에서 매년 이제 질환별로 클리닉 이제 그 치료와 평가와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JOSPT라는 저널에서 최근 몇 년간의 논문들을 싹 모아가지고 리스크 팩터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오만 떼만 거 다 나와요. 쭉 평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제 중재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 이제 로우 백페인 파트, 지금 어깨가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전 숄더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숄더 페인을 전체적으로 해놓은 건 없어서 LBP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게 한 60페이지, 70페이지 되더라고요. 다 읽어보려니까 미쳐버릴 것 같고, 그 앞에 2페이지로 요약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 16일 이내에 어큐트,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발병한 지 16일 이내고 무릎 밑으로 증상이 없다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신경이 눌렸을 확률이 좀 작은 거죠. 왜냐면 4번, 5번, 1번에서 많이 빠지니까 그쪽에서 많이 잡히니까 무릎 위로 증상이 있다면 신경이 아닐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우리 그 도시치료학회 가면 이래 모빌리티 테스트 해보죠. 해보죠. 이 눌러보는 거 눌러보고 아프다 하거나 안 내려가거나 하면 이 분절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잡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러스트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의외죠.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모빌리제이션은 효과가 있는데 모빌리제이션은 효과가 좀 느리고 드라마틱하지 않고 근데 스러스트 테크닉은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고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다. 스러스트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the strong evidence 되죠. 에비던스가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오면 우리가 카이로프랙틱이나 이런 거 사사로도 배우고 학회 가서도 배우고 사사로 많이 배우죠. 저도 사사로 배우는데 하셔도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 급성기 때. 네, 급성기가 지나고 서브아큐트 크로닉이 되고 무브먼트 코디네이션 임페어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움직임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데 이렇게 똑바로 못 숙이고 뭐 이렇게 간다든지 팔을 이렇게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려면 못 드는데 이렇게 들으려면 잘 들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로 하는 운동치료입니다. 코디네이션 엑서사이즈, 스트렝스닝, 엔듀런스 엑서사이즈 우리가 시키는 운동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 strong evidence 강력한 근거를 가진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centralization 디렉셔널 프리퍼런스 엑서사이즈 이거 뭘까요?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최근에 좀 핫하게 원래 옛날부터 핫했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천천히 들어왔죠. 리피티드 무브먼트 엑서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아큐트, 서브아큐트, 크로닉 다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로이티미 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증상으로 방사통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막 저릿저릿해요. 근데 서서 조금 걸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통증이 없어지는 방향은 룸바 익스텐션이죠. 앉아 있으면 플렉션 되고 일어서면 익스텐션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죽으라고 익스텐션만 시켜요. 계속. 그러면 센트럴리제이션 중심화 통증이 말초에 있던 것들이 점점 올라와서 가운데로 가서 나중에 없어진다. 이거 누구 이론이에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맥켄지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맥켄지 엑서사이즈가 대표적인 이 엑서사이즈입니다. 맥켄지가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아니에요. 그 우리 운동치료학 책 버려야 돼요. 그 빨간 책 그거 그 책에 잘못돼 있어요. 뭐 윌리엄은 플렉션 엑서사이즈고 맥켄지는 익스텐션 엑서사이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페인트공 이게 적합한 운동치료는 우리 때 그런 거 나왔는데 그 답은 정답은 맥켄지 이런 거였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맥켄지는 증상이 없어지는 방향을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리피티드하게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룸바 같은 경우에 익스텐션 방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본 사람들이 익스텐션 엑서사이즈 그쪽구나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앞에 평가하는 건 보다. 이것도 코스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들어볼라 했더니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돈 없어서 책 봐야죠. 그 다음에 플렉션 엑서사이즈는 우리 대표적으로 윌리엄 엑서사이즈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자들 그리고 조금 익스텐션 시키기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너브 모빌리제이션 요즘에 많이 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신경가동술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하죠. 근데 아직까지 위크 에비던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게 또 한 5년 10년 지나면 스트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적용해보고 괜찮으면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하면 그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예. 그냥 클리니컬 저것만 치면은 의사들 거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걸 JOSPT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이거 치면은 나오는데 한번 여기 보면
그냥 받게 됩니다. 깝깝합니다. 저도 그 구글 번역기 돌리면 이상한 말 막 하고 막. 자, 제가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맞죠? 그 어떤 조직보다, 그 어떤 직종보다 머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육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근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세요? 환자한테 이 근육이 문제입니다 할 때 그냥 당신 이 근육이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짧아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많이 뭉쳤어요, 여기에 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환자랑 얘기 안 하세요.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거죠. 길어졌거나 짧아졌거나. 단순하게 두 개로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전부 다 분류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의 근육이, 골격근이 길어졌을 때, 짧아졌을 때 우리가 조직 안에서, 근섬유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플로스원이라는 저널인데 저도 이 저널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제 검색해보니까 SCI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스켈레탈 머슬을 랭스닝 시켜놨더니 사이코미어, 제네시스 뭡니까? 제네시스 자동차 말고 창조되다, 생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코미어가 새로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근육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토끼 가지고 했는데 토끼의 바이셉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놨어요. 이렇게 2주 동안. 잔인한 사람들. 사람 일을 못하니까 이제 동물로 많이 하겠죠.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안에 현미경을 본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랬더니 처음에 만약에 토끼의 바이셉스에 막 이상한 단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건 기억은 잘 못하겠고 막 100개가 있었다, 사이코미어가. 근데 이렇게 해놓고 좀 시간이 2주가 지나니까 120개가 돼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 변화가 단지 우리가 고무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라는 거죠. 왼쪽 그래프는 이제 사이코미어의 길이를 측정을 하고 사이코미어 하나의 길이를 측정을 한 거고, 그리고 전체 사이코미어 숫자를 측정을 한 겁니다. 오른쪽은 길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지고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죠. 이게 길이가 짧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이렇게 쭉 늘렸잖아요. 그러면 액틴 마요신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쫙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보면 길겠죠, 당연히.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 내가 여기 100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100개가 요 안에 다 차 있으려니까 하나가 길어야 되잖아. 예.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제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해서 슬슬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빈 공간이 생기죠. 그 사이에 세로 사이코미가 생겨서 채우더라고요. 직렬로 재배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길이는 짧아지고 숫자는 늘어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짧아지는 근육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 근육은 사이코미어 숫자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부술을 딱 했어요. 기부술을 하고 4주 정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풀고 이거 많이 하죠. 이거 병원에서 폐만 폐지잖아요. 여기에 사이코미어가 처음에 100개가 있었다면 4주 뒤에 풀었을 때는 80개, 70개로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의 길이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생각보다 거의 잘 안 낫죠. 치료해도. 그 잘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우리 학생들 국가고시 잘 나올 텐데 공부 아직 안 하나 보네요. 길이 장력 관계, 랭스 텐션 커브, 근육의 길이와 장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선 근육이 가장 큰 장력을 발생시키는 위치는 레스팅 랭스라 해가지고 안정 시기입니다. 편안하게 있을 때. 미드레인지에서 요게 액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도식화 시켜 놓은 거죠. 액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결합하기, 가장 크로스 브릿지를 하기가 최적화된 위치다. 그래서 당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힘이 제일 세다, 이런 뜻이고요. 짧아지면
이미 이렇게 딱 중첩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액틴 마요신 필라멘트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될 수 있는 숫자가 작으니까 힘이 약하다. 그리고 스트레치된 상태는 너무 이렇게 좀 멀어져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당길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힘이 약하다.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은